안녕하십니까. 신촌 YBM 2기 토익 유리 강사입니다. 2024년 12월 데뷔 특강, 오늘은 저와 함께 LC Part2를 풀어보실 건데요. 기본기 핵심 전략부터 실제 문제풀이까지 이어지는 강의니 시험 전에 보시고 시험 전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Part2 핵심 전략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첫 번째로 질문의 문장을 통째로 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핵심 키워드만 들으실 건데 파트 2에 WH 퀘스천과 이렇게 일반 의문 이렇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 놨거든요. 이 WH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who, when, where, how, what, why 이런 식으로 육하 원칙의 애들이 WH 퀘스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WH 퀘스천은 WH랑 동사를 듣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권유 제안은 뭐뭐 해줄래? 뭐뭐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애들이 권유 제안 의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유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동사의 키워드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답이 되는 답변을 제거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세 개의 대답 중에서 가장 알맞게 대답한 한 대답을 고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무조건 정답을 찾는다기보다는 오답을 제거하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WH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yes, no, sure, of course, okay, thanks 그리고 동조하는 표현이 나오면은 오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WH 퀘스천은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니요,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어가 맞지 않는다, 주어 불일치, 그리고 시제가 안 맞네, 시제 불일치, 그리고 유사 발음, 중복 단어, 연상 단어 요런 애들이 있는데, 특히 제가 이 앞부분과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보통 이 질문들 때 잘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가지고 유사 발음이나 연상 단어로 오답을 만들 때가 많으니 그 부분을 여러분이 신경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예 관련이 없는 대답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 오답을 제거하면서 고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가장 완벽한 대답보다는 셋 중에 가장 나은 대답을 고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A번 들었는데 이거 아니야, X, B번 X, C번 X. 그래서 정답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지 못한 적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세모를 활용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모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거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은 세모 동그라미, 이거는 조금 이상하지만 내가 정 찍을 거 없으면 요걸로 찍겠어 라고 한다면 세모 X, 이런 식으로라도 좀 구분을 해두시면 그 셋 중에 가장 나은 대답을 고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를 딱 들었어요. 근데 이거 정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세모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근데 B를 들었는데 A보다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세모 X 요렇게 가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C를 딱 들었는데 이건 진짜 아니야 라고 한다면은 이때 정답 A번 요렇게 골라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요 셋 중에 완벽한 대답이 아닌 가장 베스트한 대답을 고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미 지나간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문제는 미련을 버리고 다음 문제에 집중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Part 2 이 핵심 유형에 대해서 좀 같이 정리를 해보실 건데, Part 2 총정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WH 퀘스천 먼저 시작을 해볼 건데, 이 WH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자, who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who는 사람 이름, 직업, 직위명, 그리고 someone, no one 요런 애들이 나오면서 정답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when 같은 경우에는 시점 표현이 나오면서 정답이 되는데, 거기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서 요 세 개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in 플러스 기간, not for, not until 요런 애들 다 when에 대한 대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where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장소 표현이 나오면서 정답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what이랑 which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동사가 아닌 명사를 먼저 잡는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What color do you like? 이라고 했을 때 나는 의문사랑 동사를 잡아야 돼 라고 하면서 What like? 뭐가 좋아?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죠. What color? Which color? 부터 잡아주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what이나 which question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아닌 명사를 먼저 잡는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잘 되는 유형 one, 무슨 thing,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러한 애들이 what이나 which에서 정답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명사와 관련된 답변이 정답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what color do you like? 이라고 했을 때 그 컬러와 관련된 답변 blue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what이나 which 뒤에 나온 명사와 관련한 답변이 정답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ow question 같은 경우에는 how는 뜻이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다면 이때는 얼마나 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서 정답이 숫자 표현으로 정답될 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how 다음에 동사를 듣는 유형은 수단과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으로 대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hy question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나 이유 답변이 나온다. 그래서 because 이런 식으로 정답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yes, no question이라고 하는 애들은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yes, no question에는 권유, 제안, 의문문 can you, could you, would you 하면서 뭐뭐 해줄래? 뭐뭐 할까? 이렇게 해석되는 애들이 권유, 제안, 의문문이죠. 이 권유, 제안문 같은 경우에는 승낙과 거절의 표현이 나면서 정답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일반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Are you hungry? 이런 식으로 배고프니? 네. 안 고프면 아니요. 이렇게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yes나 no로 정답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yes나 no를 생략하고 대답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회적인 답변이 나올 수도 있음.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유형의 선택 의문문. 선택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선택 사항을 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선택 의문문도 동사의 포인트보다는 명사의 포인트를 맞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아까 우리 what이나 which question도 그랬죠. 선택 의문문도 뭐 타고 가실 거예요? 버스 or train 이라고 한다면 버스, 트레인 이렇게 두 가지의 명사 키워드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의문문은 중복 단어 나오면서 정답 될 때가 많고 그리고 one, both, either, neither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서 정답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해 주는 목적으로 말하는 것이 평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이 나오면 오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답이라고 한다면 그냥 명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단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Can you tell me, do you know? 이런 식으로 일반 의문문처럼 시작을 하는데 중간에 WH 쏙 숨어 있는 것이 간접 의문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 의문문은 요 WH의 의문사가 이 핵심 키워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문제 풀어보시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실 건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제가 음원을 들어드리면 문제를 푸시고 제가 바로 해설을 진행하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9. Who will the new interns report to? A. They start next week. B. I hired them. C. Someone in human resources. 네, 잘 풀어보셨을까요? 자, 그럼 바로 질문 들어보실 테니까 우리 질문에서 핵심 키워드 잡아봅시다. 제가 초반에 집중해주라고 했어요. Number 9. Who will the new interns report to? 누구한테 보고하나요?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번부터 들어보실 건데 A. They start next week.
우리 WH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답을 만들 때 다른 의문사에 대한 응답으로 오답을 만들거든요. 지금 next week라고 한다면 얘는 who가 아니라 when 퀘스천에서 어울리는 답변이 되겠죠. 그래서 오답이 되겠고요. B번을 들어보시면 B, I hired them. 요걸 들었을 때 이거 후에서 답변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제가 고용했는데요. 제가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 동사가 뭐였냐면 누구한테 보고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고용했습니다. 이거는 동사의 뜻이 맞지가 않겠죠. 그럼 C번 들어보실까요? C, Someone in human resources. C번이 정답이 되겠죠.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Someone, no one 요런 애들 후켓에서 정답 잘 된다. 그리고 이 human resources, 사람 이름, 직업명, 부서명 요런 애들이 들리면 정답이 잘 됩니다. 요런 말씀도 드렸었죠. 그래서 man, someone 또는 제가 할게요. I will do it 이라든지 I'm in charge of it. 제가 담당자입니다. 요런 애들 다 후켓에서 정답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I'm in charge of it 요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또 나는 모른다 유형으로 또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해도 Billy is in charge of that. 빌리가 담당자예요 라고 한다면 저는 담당자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Ask Billy. 빌리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be in charge of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바로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number 7. When are we supposed to arrive at the train station? A, The second platform. B, Turn right here. C, In a few minutes. 네, 문제 잘 풀어보셨을까요? 그러면 바로 질문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7. When are we supposed to arrive at the train station? 자, 여기서 언제 도착해? 요렇게 잡아주시는 것이 맞겠죠. 일단 여기 보시면은 are supposed to 라고 되어 있는데 이 be supposed to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핵심 동사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be supposed to 라든지 be going to, be scheduled to, be planning to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뭐 할 것이다의 will, 미래의 의미만 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도착하니?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사의 키워드를 잡아주시고 A번 들어보시면 A, The second platform.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WH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문사에 대한 응답으로 오답을 만든다. A번은 장소를 얘기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겠고 B, Turn right here. 이렇게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how 퀘스천에서 정답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나올 수 있는 답변이 되겠죠. C번을 들어보시면 C, In a few minutes. 네, 정답은 C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in 플러스 기간의 표현이 나오면 얘는 뭐뭐 후에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n a few minutes, 몇 분 후. 그래서 시점을 말하는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when이랑 how long이랑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둘을 같이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in 플러스 기간 표현 하면은 그 기간의 후에 여기서처럼 몇 분 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not for과 how long에 있는 for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for 2 weeks라고 한다면 2주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how long에 대한 답변이 되지만 거기다 not을 딱 붙여버리면은 not for 2 weeks라고 한다면 2주 동안은 아니다. 2주 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t for 이라고 하는 것은 시점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when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ot until, as soon as 이러한 표현들 다 when에 대한 답변이 되겠고 그리고 how long도 계속 보시도록 할게요. 이 until은 언제까지 쭉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how long에 대한 답변이 되겠고 since 같은 경우에는 언제인지 이래로 쭉이거든요. 그래서 how long에 대한 답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8. Which snacks do you want to serve to our guests? A, For our coming. B, Something healthy. C, That sounds good.
네, 제가 아까 which나 what question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아니라 앞부분에 있는 명사를 잡아야 된다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자, 그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8. Which snacks do you want to serve to our guests? 어떤 스낵 제공에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는데 일단 which 스낵부터 여러분이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잡자면 이 serve를 잡아주는 것이 맞지만 어떤 스낵 원에 요렇게 해도 어차피 정답은 풀 수가 있기는 합니다. 자, 1번부터 들어보실까요? A. For our coming. For our coming 요렇게 숫자 표현으로 대답하는 것들은 대부분 how many 요런 데서 우리 나올 수가 있겠고요. B. Something healthy. something, anything 요런 애들 나오면서 제가 which나 what에서 정답 잘 된다 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그래서 something healthy, 건강한 거요. 무언가 건강한 거요. 그래서 B번이 정답이 되겠죠. C번까지 들어보고 C. That sounds good. 요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권유 제안에서 승낙의 표현으로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H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 which나 what question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명사 듣는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one, none, but, either, neither가 같은 표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택 의문문에서도 정답 잘 되지만 이렇게 which나 what question에서도 정답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사와 what이나 which 뒤에 나온 명사와 관련한 답변이 정답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which snack 잡으셨었죠. something healthy, 우리 먹는 거는 건강한 거 먹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healthy 그리고 nutritious, 영양가 있는 wholesome, 건강에 좋은 이러한 표현들도 다 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paraphrasing 되는 표현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바로 풀어보실게요. Number 23. How can I obtain copies of my university transcript? A. They can be ordered on our website. B. I'm sorry, but I just ran out. C. Please submit them with your application.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살짝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다시 질문부터 핵심 키워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23. How can I obtain copies of my university transcript? 어떻게 성적표 얻니? 요건데요. 일단 여기에서 how obtain 요 부분을 잡아주실 텐데 어떻게 얻어요? 사실 이 obtain 또는 get도 얻다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buy, 사다. 그리고 find, 찾다. 이러한 동사가 나오면 얘가 지금 사고 싶어 하는 게 얘가 지금 찾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사실 여기서 얘가 지금 얻어야 하는 것은 대학의 성적 증명서거든요. 근데 아니 저는 transcript 이런 단어 모르는데 어떻게 잡나요? 그러면은 우리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최대한 활용을 해야겠죠. copy, university 요 정도 우리 알고 있으니까 아 대학교에서 발급해주는 어떤 서류 같은 거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서류 같은 거 어떻게 얻나요?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번 들어보시면 A. They can be ordered on our website.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 orders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거 주문까지 넣어야 하나? 그러면 여기에서 동그라미 세모 X를 잘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ordered가 조금 여러분들이 어색하게 느껴졌더라도 웹사이트라는 단어를 듣고 이렇게 방법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세모 동그라미는 가주자라는 거예요. B번을 들어보시면 B. I'm sorry, but I just ran out. I'm sorry까지는 괜찮지만 지금 ran out이라고 한다면 우리 대학교에서 뭔가 서류 발급해주는데 그거 막 재고 없고 요런 애들 아닐 거 아니에요. A번보다 B번이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시고 C번 들어보시면 C. Please submit them with your application. Please submit
them 여기서부터 오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얘가 카피스를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거기에서 그걸 제출하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 동사가 또 맞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A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ow question 같은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고 수단과 방법으로 대답을 해준다. 그리고 의견이나 상태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how 명사 go, how did your interview go? 라고 한다면 인터뷰 어떻게 진행됐어? 이런 식으로 일의 진행 상태를 물어보는 것이고 how do you like 명사라고 한다면 how do you like your new apartment? 그 명사 어때? 새 아파트 어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이렇게 의견이나 상태로 대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how가 뜻이 또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라는 뜻으로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다면 얘는 숫자 표현하면서 정답이 잘 된다. how many 수량을 물어본다거나 how much 가격을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how long, how often 기간이나 빈도를 물어본다면 숫자 답변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또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Number 16. Why did the manager ask you to come in early today? A, I arrived at 7 o'clock. B, Actually, he was a little late. C. Another employee called in sick. 네, 그러면 질문부터 다시 들어봅시다. Number 16. Why did the manager ask you to come in early today? 왜 일찍 오래? 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A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A, I arrived at 7 o'clock. 7 o'clock이라고 한다면 얘는 when question에 대한 답변이 되겠죠. B. B, Actually, he was a little late.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살짝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게 제가 일찍 오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 왜 일찍 오래? 그가 조금 늦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조금 이상한데 일단 C번까지 들어보자. C. Another employee called in sick. 정답은 C번으로 가는 게 맞겠죠. 또 다른 직원이 지금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왜 일찍 오래요? 다른 직원이 아파서 못 오기 때문에 내가 일찍 오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C번을 정답으로 찍어주시고요. 이 Y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이유나 원인으로 대답을 해준다. 그래서 because, to 부정사, for 명사 이런 식으로 정답이 잘 되고요. 그리고 오답되는 것도 한번 보실게요. 이 다른 WH와는 달리 Y 퀘스천은 단답 나오면 오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답이라고 한다면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학원 안 오셨어요? 라고 했을 때 알바 요렇게 대답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I 퀘스천에서는 단답 나오면 오답이다. 하지만 다른 WH는 단답 나오면서 정답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hen is your birthday? 생일이 언제야? 라고 물어봤을 때 tomorrow. 이렇게 단답 나올 수가 있잖아요. Y 퀘스천은 단답 안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풀어보시기 전에 이 권유 제한 의무문에 대한 이론을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왜냐면 이 권유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 Part 2에서 뿐만 아니라 Part 3, 4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거든요. 권유 제한이 나오면서 정답의 신호가 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쏙 넣어놓고 듣자마자 이거는 권유 제한이야 눈치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유 제한 의무문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 애들인지 보도록 할게요. Can you? Could you? Would you? Will you? Why don't you? Why don't we? How about? Would you mind? Do you mind? Please? Let's 요런 식으로 뭐뭐 해줄래? 뭐뭐 할까? 요렇게 해석되는 애들이 권유 제한 의문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권유 제한은 승낙의 표현 sure, okay, that sounds good, that sounds great, I would, I should, no problem, not at all, I'd be happy to, 기꺼이요 요런 식으로 승낙의 표현이 나오면서 정답 잘 되고 그리고 거절의 표현은 nope 이런 단호박의 거절보다는 제가 좀 바빠서요.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하는 표현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 busy.
그리고 I have an appointment 이런 식으로 바쁘다는 것도 이렇게 제가 지금 5분 내에 나가봐야 돼서요. 제가 미팅이 있어서요. 이러한 표현으로 결국에는 바쁘다는 얘기로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쁘다, 잘 거절의 표현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답되는 유형을 보시면은 이 과거 시제 나오면은 대부분 오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권유 제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뭐뭐 하자예요. 미래에 뭐뭐 해줄래? 뭐뭐 할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제 나오면 웬만하면 오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어 불일치. 여기 질문을 좀 보세요. Can you, could you, will you 너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he, she, they 요런 애들 나오면은 오답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유 제한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바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2. Could you ask if our shipment arrived yet? A, It required 2 boxes. B, You can open it. C. I'll check on it shortly. 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Number 12. Could you ask if our shipment arrived yet? 물어봐 줄래? 도착했는지 물어봐 줄래? 요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는데 일단 could you 하자마자 권유 제한인 거 바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괜히 이상한 shipment 요렇게 얘가 내 귀에 잘 남으니까 하면서 요런 애들을 잡으면은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수송품 요렇게만 들으시면 A번을 딱 들었을 때 A, It required 2 boxes. 2박스라는 건가? 이 수송품이 2박스라는 건가 하면서 여러분이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지금 권유 제한에 대한 답변을 찾는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B번을 들어보시면 B, You can open it.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수송품 요렇게만 하면 또 you can open이 열어보라는 건가 하면서 여러분이 또 헷갈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헷갈렸더라도 우리 C번을 정답으로 찍어주시는 게 맞겠는데 C번을 들어보시면 C. I'll check on it shortly. I will check on it shortly. 제가 곧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C번이 정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모른다 유형입니다. 이렇게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I will check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모른다 유형 조금 더 보시면은 Miss Kim has all the information. Miss Kim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 미스킴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는 모른다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I will ask the manager. 제가 매니저에게 물어볼게요. 이렇게 제가 가서 물어볼게요.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요. 그 다음에 ask Billy. 저는 잘 모르고요. 빌리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it hasn't been decided.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표현들도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저도 몰라요. 이렇게 나는 모른다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렇게 check라든지 ask라든지 decide 같은 경우에는 이 동사가 나왔을 때 나는 모른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동사들이거든요. 그래서 check, ask, decide 이러한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문제도 바로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Number 26. Could I speak with one of your insurance agents? A, Sure, I can upgrade your policy. B, The monthly premium is $12. C. Let me see who's in the office. 네, 그러면 바로 보시도록 할게요. 질문 다시 들어봅시다. Number 26. Could I speak with one of your insurance agents? 말할 수 있을까?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insurance agent, 저 보험 설계사 요 단어 몰랐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그냥 어떤 사람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 정도는 잡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말할 수 있을까요? 요렇게 권유 제한 살려주면서 해석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A번 들어보시면 A, Sure, I can upgrade your policy. sure 듣고 여러분 바로 찍으시면 안 되겠죠. 자, 우리 뒤에 내용이 I can upgrade your policy. 당신의 보험 증서를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지금 얘가 물어보는 거는 이 speak, 말할 수 있냐를 물어본 거거든요. 거기에서 보험 증서 아니겠죠. 이 동사의 내용이 맞지가 않고요. B,
The monthly premium is $12. 지금 월 보험료를 물어본 것도 아니죠. 돈에 대한 얘기도 아니었고 C. Let me see who's in the office. Let me see. C번을 정답으로 가는 게 맞겠죠. 자, 우리 let me see라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let me check와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무실에 누가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요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도 나는 모른다 유형으로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해놨는데 It's posted on the bulletin board. 게시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님이 직접 가서 보세요. 라든지 아니면은 웹사이트 있으니까 직접 가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나는 모른다 유형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here's the schedule. 여기 스케줄이 있으니 네가 직접 보세요. 이런 표현들도 다 나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바로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Number 19. You paid for the rental car with cash, didn't you? A. It was a really nice car. B. I already returned it. C. I used a credit card. 네, 그러면 질문 다시 들어보실게요. Number 19. You paid for the rental car with cash, didn't you? 자, 여기서 핵심은 렌털카 요쪽이 아니죠. paid cash, 현금으로 계산했니? 이렇게 지불 수단에 대한 것으로 물어본다면 답변도 지불 수단에 대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A번 들어보실까요? A. It was a really nice car. 자, 이렇게 really nice car, 이 차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감정 표현으로 대답하는 것은 감정을 물어봤어야 돼요. B번. B. I already returned it. 제가 아까 렌탈 카 잡는 거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렌탈 카 그러면 return 얘네들이 또 이제 연상이 되면서 자 B번 아니겠죠. 지금 여기에서 제가 키워드로 잡은 건 paid cash 현금으로 계산했니 지불 수단에 대한 거였어요. C번 들어보시면 C. I used a credit card. 역시나 이 지불 수단에 대한 것으로 물어본다면 지불 수단으로 대답을 해주는구나. 저는 신용카드로 계산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했습니다. C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쉬웠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음 문제 바로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25. Were you thinking about going for a walk during your lunch break? A. It's only a short distance away. B. I have half an hour. C. Yes. Do you want to join me? 네, 그럼 다시 처음에 질문부터 잡아보도록 할게요. Number 25. Were you thinking about going for a walk during your lunch break? 지금 여기서 혹시 띵킹을 잡으신 분 없겠죠? 지금 생각하고 있니? 요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going for a walk 요 부분을 잡아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산책하러 갈 거니 안 갈 거니 그 여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yes, no question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그 여부를 따져주는 거 요거를 좀 생각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산책 갈 거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A번을 들어보시면 A. It's only a short distance away. 지금 여기서 거리를 물어보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A번은 아니겠고요. B번 들어보시면 B. I have half an hour. 지금 30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시간에 대한 걸 물어본 것도 아니었거든요. C번 들어보시면 C. Yes. Do you want to join me? yes라고 대답을 하면서 Do you want to join me? 저랑 같이 가실래요? C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얘가 물어본 걸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걸을 거니 안 걸을 거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B번 많이 헷갈려 하실 텐데 지금 여기 30분이 있다는 것은 얘네가 30분이 있으니까 걸을 건지 걷겠다는 건지 아니면 30분밖에 없어서 안 걷겠다는 건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답 C번으로 가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어휘 요런 애들 헷갈렸더라면 여러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갑니다. Number 27. Have you located a replacement part for the washing machine? A. The clothes are almost done. B. I had to order one online. C. It costs $1.50 per load. 자, 그러면 질문 들어보실게요. Number 27.
Have you located a replacement part for the washing machine? 지금 여기에서 locate라는 뜻 때문에 제가 먼저 답과 이 팁박스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locate가 특정한 위치에 두다 이런 뜻도 있지만 위치를 찾아내다 find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찾다라는 뜻으로 쓰였거든요. 이 세탁기의 교체품을 찾았나요? 요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A번부터 들어보시면 A. The clothes are almost done. 지금 얘가 물어본 건 기계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close가 나오는 게 아니겠죠. 제가 아까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끝단어로 연상 단어나 유사 발음 잘 만든다. 지금 여기서 washing machine, 세탁기가 나와서 clothes, 얘네들이 이렇게 연상 단어가 되는 거겠죠. 지금 얘가 물어본 거는 그 세탁 부품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B. I had to order one online. 이 세탁 부품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B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C번 들어보시면 C. It costs $1.50 per load. 지금 금액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Number 20. Can you tell me where I can get a ticket for the bus to Hartford? A. In the station lobby. B. It's $12. C. It comes in 10 minutes. 네, 간접 의문문 포인트 기억하실까요? 간접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문문처럼 시작을 하지만 중간에 WH 쏙 숨어 있는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 WH 키워드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질문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20. Can you tell me where I can get a ticket for the bus to Hartford? 지금 여기서 where, get, 그리고 get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명사 잡아준다. 그래서 어디서 티켓 사나요? 이렇게 잡아줬어요. A. In the station lobby. In the station lobby라고 하면서 A번이 정답이 되겠죠. 왜냐면 where, 장소를 물어봤고 그리고 장소 표현으로 대답을 하고 있으니 A번이 정답이 되겠고 B. It's $12. $12 얘는 how much에 대한 대답이겠죠. C. It comes in 10 minutes. in 플러스 기간의 표현이 나온다면 얘는 기간 후에 란 뜻이다. when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답변하는 것은 A밖에 없으니 A를 정답으로 찍어주시고요. 간접 의문문은 Can you tell me? Do you know? 이런 식으로 일반 의문문처럼 시작을 하지만 중간에 WG가 쏙 숨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실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화장실 어딘지 알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간접 의문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WH 퀘스천으로 시작하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yes, no 답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간접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yes나 no로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어디예요? 네, 요거는 이상하지만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라고 했을 때 네, 저쪽에 있습니다. 요렇게는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yes나 no로 답변 가능하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Number 29. Would you prefer to go to the beach or the mountains for vacation? A. The rates are really affordable. B. I can take 2 weeks off. C. Swimming in the ocean would be nice. 네, 선택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선택사항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두 가지의 선택사항. Number 29. Would you prefer to go to the beach or the mountains for vacation? 지금 여기서 beach 또는 mountain 요 부분 두 가지를 잡아주시면 되겠는데 혹시 이 두 가지를 다 듣기가 어렵다면 or 뒤에 나온 키워드라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 갈래, 어디 갈래 이런 식으로라도 잡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 의문 푸실 수가 있거든요. 자, 산 갈래, 어디 갈래, 산 갈래, 해변 갈래. A. A. The rates are really affordable. 지금 요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거 아니었고요. B. I can take 2 weeks off. 지금 얘 휴가 기간을 물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산 갈래? 어디 갈래? C. Swimming in the ocean would be nice.
아, 그러면은 얘는 산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오션에 스위밍하러 간다는 거구나. C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를 다 못 듣더라도 or 뒤에 나오는 키워드만 듣더라도 정답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의무문 같은 경우에는 둘 중 하나 선택하는 식으로 중복 단어 나오면서 정답이 될 때가 많고요. 그리고 둘 다 선택한다거나 아니면은 둘 다 선택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둘 다 both 그리고 둘 중 하나 either 둘 다 아닌 neither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면서 선택 의무문에 대한 정답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결정하도록 당신 좋은 대로 할게요. whichever you like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러한 표현들도 알아둘까요? I have no preference 또는 it doesn't matter to me. 저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표현도 선택 의무문에서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평서문을 한번 풀어보실 건데 자, 우리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이라고 했어요. 이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풀어보실게요. Number 22. The city's annual summer music festival starts on Saturday. A, That's too short. B, I'm looking forward to it. C. It was great. 네, 그러면 질문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22. The city's annual summer music festival starts on Saturday. 뮤직 페스티벌이 시작한다. 뮤직 페스티벌이 토요일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가 말하고자 하는 정보를 잘 캐치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뮤직 페스티벌이 있대요. A, That's too short. 요거는 이미 지나버린 일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대답이겠죠. 이 시간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B번 들어보시면 B, I'm looking forward to it. 저 그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어요. 정답은 B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 얘기가 나올 때 I'm looking forward to it. 저 매우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들 정답 잘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C번을 들어보시면 C. It was great. It was. 여기서 벌써 오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뮤직 페스티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it was가 나올 수가 없겠죠. 시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습니다. 이 평소문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제공, 객관적인 사실 전달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중심으로 이 start와 같은 동사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들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평소문 같은 경우에는 답변될 수 있는 유형이 다양한데 동의하거나 아니면 비동의하거나 다시 되묻기 표현이 나온다거나 거기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답변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Part 2 문제를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잘 보시길 제가 응원하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YBM 이기토 토익 유리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